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 방송 주식한 클래스 2부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많이 접수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저희 방송 참여 방법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네, 먼저 핸드폰으로 노란톡을 오픈합니다. 네, 이번에는 채팅방 목록을 클릭하시면 되는데요. 아래 보이는 말풍선 모양을 클릭하시고요. 메뉴 오른쪽 상단에 보이는 돋보기 모양을 클릭합니다. 네, QR코드를 이용해서 스캔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오른쪽에 보이는 QR코드 스캔 버튼을 클릭하시고요. 지금 이 화면을 핸드폰 카메라로 찍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8163이라고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QR코드를 이용해서 들어오실 수가 있는 방법 자세하게 알아봤고요. 또 검색을 통해서도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루카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비밀번호는 8163이라고 입력하고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이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는 방송이잖아요. 이쯤에서 노란톡방 상황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어떤 내용이 올라와 있을까요? 이렇게 또 갑자기 연예인들 얘기가 많이 올라오고 있네요. 송혜교, BTS, 이렇게 제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전문가님, 이렇게 루카님은 미남님이 루카님 핸드폰 하신다 이렇게 지적하셨어요. 전문가님 집중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저는. 노란톡방 보고 계신 거죠? 아, 당연히죠. 네. 네. 알겠습니다. 한번 위에 올려볼게요. 아, 이렇게 맞죠. 아까 일부에서 SM 주가 얘기를 할 때 우리 루카님이 에스파의 팬이시라고 또 커밍아웃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노란톡방에 계신 분이 디포님이 이렇게 사진까지 올려주셨어요. 전문가님 보시라고. 아, 좋으신가요? 좀 다시 크게 올려주시면은. 그냥 크게 확대해봤어요. 띄워놔주시면 안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적당히 하도록 제가 자제를 시킬게요. 죄송합니다. 네. 위에 올려볼게요. 아, 여태까지 지금 저희 방송 2부 시작 전에 광고 시간이 굉장히 길었었나 봐요. 많은 분들이 좀 빨리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네요. 전 모든 분들이 그래도 많이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2부가 막 시작을 했고요. 2부에서는 우리 루카님의 강의 시간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슈 종목들에 대해서 나머지 종목들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종목 시간까지, 종목 상담 시간까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주식왕 되고파 님이 또 지금 바로 입장해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어떤 내용이 올라와 있나요? 또 봄날님이 이게 더 싸던데요. 그전 정수기보다 라는 글이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BTS 아이콘 정수기가 있다는 글을 또 남겨주셨네요. 지금 네, 자 마시라고 이렇게 정수기 사진까지 올려주셨습니다. 또 BTS님이 또 새롭게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길 바랄게요. 봄날님이 아무 말 대잔치라고 제 속마음을 말씀해 주셨어요. 네, 제가 소통을 도와드려야 되는데 맞네요. 아무 말 대잔치. 또 피크닉님이 에스파보다 아나운서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BTS님이 실시간으로 인증샷까지 남겨주셨네요. 네, 이렇게 톡방 상황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첫 번째 코너는요. 주식왕 필살기 코너입니다. 우리 루카님의 강의를 들어볼 시간인데요. 전문가님, 오늘 어떤 내용에 대해서 준비하셨을까요? 오늘은 제가 이제 시스템 반도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네. 가지고 왔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이제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네.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최근 주가가 이제 하락을 했던 부분이 이제 모건스탠리와 그리고 CLSA라는 이제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하향했다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 하향한 부분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좀 메모리 반도체에 좀 한계가 있지 않나. 네. 메모리 반도체만을 하고 있는 지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반도체가 좀 실적에 나중에 좀 다운그레이드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 우려 섞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시스템 반도체를 저희도 알아야 되고 삼성전자도 지금 앞으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자 하는 마음에서 강의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맞아요. 요즘에 디램 가격 하락 이슈 때문에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금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우선은 시스템 반도체와 이제 메모리 반도체를 네. 잠깐 비교를 좀 해보자면은, 올해 초에 이제 넷플릭스 이제 패션 서바이벌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국인 디자이너가 우승을 했거든요. 제가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냐. 네. 바로 시스템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를 이제 옷에 한번 비유를 해보자고 이제 이 얘기를 꺼냈는데요. 네. 바로 이 대회에서는 제시된 컨셉에 맞는 그런 옷을 만들어야 좀 우승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 일종의 맞춤복이 앵커님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시스템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 중에. 맞춤복이요? 네, 맞춤복이라고 하면은 네. 제 정장도 지금 맞춤복인데 이 저의 뭐 몸이라든지 아니면 저의 요구사항에 맞춰서 그거를 반도체를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와 그 시스템 반도체 중에 어떤 부분이 맞춤복일까요?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쪽일까요? 잘하셨어요. 아, 네, 다행이네요. 네. 아, 네. 둘 중에 찍으신 거는 아니죠? 아, 네. 알고 있었죠. 알고, 네. 분명히 이해하고 저도 그렇게 하신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네. 네. 아무튼 그 맞춤복이 바로 시스템 반도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바로 기성복이 메모리 반도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조건에 생산되는 메모리 반도체와 달리 이제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팹리스 그리고 파운드리 그 분업화를 통해서 이 반도체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팹리스라는 것은 바로 설계를 담당합니다. 이 반도체 설계를 담당하고 네. 바로 의류 분야에서 보면은 디자이너 그리고 제조에 수행하는 그런 거 있죠. 제조. 그리고 설계를 담당하는 게 팹리스 그리고 제조를 담당하는 게 파운드리. 이렇게 위탁 생산이죠.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파운드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4차 산업혁명에서는 바로 메모리 반도체보다는 비메모리 반도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시스템 반도체에 대해서 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꼭 건드려야 될 산업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파고들어 보면은 시스템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는 바로 산업 용도에 따라서 이제 구분이 되는데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의 연산 그리고 제어 등 정보 처리 역할을 수행을 하는 반도체예요. 반면에 이제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정보를 저장하고 읽어내는 그런 부분에 메모리 반도체가 해당하는데 물론 그 둘 다 반도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4차 산업혁명에 가면 갈수록 산업군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그 다양한 산업군에 맞춰서 그 비메모리 반도체 즉 시스템 반도체가 설계가 따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수요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D램 그리고 S램 그리고 V램 그리고 ROM이 여기에 이제 속하는데 앵커님 혹시 핸드폰을 혹시 어떤 핸드폰 쓰시나요? 핸드폰이요? 네. 애플이요. 아땡땡. 네. 애플의 아땡땡 폰을 네. 쓰시는데 그 아땡폰에만 해도 이 18개의 시스템 반도체와 이 메모리 반도체가 3개가 들어가요. 근데 이 아이폰 하나만 봐도 이 비율로 봤을 때 시스템 반도체는 18개,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는 3개가 들어간다라고 봤을 때, 이 폰 안에서도 시스템 반도체가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실제로도 매출의 많은 부분을 담당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메모리 반도체와 이제 시스템 반도체를 설명을 드렸는데,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소품종 대량 생산이에요. 말 그대로 이제 정보를 저장하고 읽어내는 단순한 좀 기능이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는 소품종 다량 생산이지만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업군에 각각에 맞는 그런 설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좀 다품종 소량 생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시장의 규모가 메모리 반도체에 비해서 1.5배가 큽니다. 즉 시스템 반도체가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시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창의적인 그런 기술력도 필요하고 인력도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도 뭔가 전환점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시스템 반도체에 지금 뛰어들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지금 최근에 이재용 부회장님께서 석방이라고 하나요? 지금 가석방이 네. 됐잖아요. 네. 근데 이재용 부회장으로서는 현재 뭔가 그 회장님으로서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를 하나 보여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바로 이 시스템 반도체의 이제 혁명 아닐까.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를 지금 사실은 처음부터 가서 따라가기에는 조금 늦은 감이 있기 때문에 시스템 반도체 회사를 인수를 해서 이거를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이 합작품으로 삼성전자의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겠다라는 시나리오를 저는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시스템 반도체를 이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미리 알아야 그 돈이 지나가는 길목에 그 자신의 돈을 놓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오늘 지금 강의를 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네. 지금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네, 지금 쏙쏙 이해가 되게 전문가님이 잘 설명을 해주셔서 네. 네, 알겠어요. 네. 그래서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래서 어떤 종목을 한번 봐야 될까요? 그 종목을 제가 이제 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사실 이제 시스템 반도체가 아직은 국내 시장에서 활성화됐다고는 말이 아까울 정도로 네. 너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지금 쏠려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아직까지는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의 그런 구조, 파운더리 구조, 밸류에이션의 구조에 맞춰서 그 하청업체들이 아무래도 그 기업의 주가를 좀 가져가지 않나, 그래서 상승세를 가져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만약에 시스템 반도체가 활성화된다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저도 그 관련 주식을 찾을 텐데 아직까지는 그 메모리 반도체의 그런 하청업체들 그리고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거래처들을 좀 주목해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최근에 SK 하이닉스가 인수하려고 하는 그런 회사가 하나 있었어요. 그 기업이 하나 있었는데 네. 그게 아직 저는 시장에서 좀 두드러지게 주목을 받지 않았다. 그리고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인수하는 단위가 조 단위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 기업을 주목을 해보자. 이 기업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노랑톡방에 들어오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이렇게 강의가 끝나는 건가요? 아니요. 궁금증을 주시면서.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 메모리 반도체의 소부장주들에 한번 주목을 해보자는 의견을 주셨고요. 특히나 최근에 SK 하이닉스의 인수설이 있었던 종목을 눈여겨보자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종목인지는 노란톡방에서 공개해 주실 건가요, 전문가님?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은 네, 바로 매수 자리 그리고 그래요? 매도 자리까지 잡아드리면서 그런 말 있죠. 이제 매수는 기술이고 매도는 예술이다. 네, 그걸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네. 멋지시네요. 이렇게 자신감 있는 말씀을 해주셨네요. 이렇게 유망한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노란톡방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여 방법은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루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8163이라고 꼭 입력하고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정확하게 매수 타점까지 잡아주신다고 하셨으니까요. 믿고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톡방 상황 실시간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또 최근에 많이 올라와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굉장히 소통을 활발하게 해주시고 계세요. 지금 제가 따라가기가 벅찰 정도예요. 지금 주린이슬님이 SK 하이닉스의 인수설이 있었다는 건지 이렇게 궁금해 주셨는데 봄날님이 들어왔으니까 알려주세요라고 하셨습니다. 정확한 매수 시점 잡아주신다고 하셨으니까요. 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루카님은 미나님이 제가 잘했다고 종목 알아내기 질문 잘했다고 이렇게 칭찬까지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한번 위를 올려보도록 할게요. 갑자기 정모 얘기가 또 나왔어요. 읍수님이 앵커님이랑 루카님도 합류하시죠? 라고 하셨는데요. 진짜 정말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참여하고 싶은데 요즘에 거리두기 때문에 정모 가능할까요? 원격으로도 충분히 원격으로. 가능하죠. 네. 그렇죠. 원격 요즘 프로그램으로. 줌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원격 관련주도 이제 소통하면서 네. 이제 원격으로 이제 충분히 가능한데 이제 앵커님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저도 환영이죠. 네. 여러분들과 원격으로 한번 그럼 정모를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한번 위로 올려볼게요. 또 안주 얘기까지 나왔고요. 안주 메뉴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안주 들고 거리두기. 네. 네.
그리고 천주린이님이 LG에 대해서 또 종목 상담 남겨주셨네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세 가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순서대로 많은 분들 도와드릴 텐데요. 이번 시간에도 종목 상담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전문가님 보니까 종목 상담이 위에도 굉장히 많이 밀려 있거든요. 지금 네네. 혹시라도 오늘 방송 중에 다 못 도와드린 종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주실 건가요? 이제 저희 연구원님들이 이제 고생을 하십니다. 네. 저희 연구원님들이 네. 모든 종목을 수집을 해서 네. 그걸 이제 모아놨다가 다음날 이제 내일 아니면 이번 주 내로 이제 아마 종목 매수 비중 그거에 따라서 그 회원님들에게 한 분 한 분 불러드리면서 시청자분들 한 분 한 분 불러드리면서 네. 올려드릴 테니까요. 네, 너무 많이 올리시지 마시고요. 네, 정말 필요하신 분만 이제 한 분당 한 종목씩 제가 종목 상담을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지금 LG에 대해서 올려주신 천주리님도 지금 믿고 기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든 분들 종목 올려주신 분들 대응 전략 세워주신다고 하셨으니까요. 잠깐만 기다려주시길 바랄게요. 위에 올려봤더니 이렇게 또 술 얘기까지 나왔어요. 교촌치킨 메뉴까지 나왔고요. 정모 얘기가 이렇게 활발하게 진행된 시간을 보니까 여러분들 지금 방송 시간인데 방송에 집중을 하신 건가요? 방송을 보시면서 지금 정모 얘기를 하고 계셨네요. 또 다른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이님이 지금 또 새롭게 입장을 하셨고요. 웁스님이 휴스틸에 대해서 고민이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리니슬님이 정답을 한번 맞춰주신 것 같아요. DB 하이텍 아닌가요? 라고 하셨는데요. 전문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DBIT 같은 경우 이제 저희 자랑 타임이죠. DBIT 같은 경우에 제가 시초가로 네. 5% 정도 수익을 보고 나온 종목인데 아쉽게도 그 종목은 아닙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아쉽게도 아니네요. 나중에 톡방에서 알려주신다고 하셨으니까요. 잠깐만 기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무명희 님이 TV 보면서 들어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도 남겨주셨네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초롱님까지도 새롭게 들어오셨습니다. 네,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길 바랄게요. 톡방에 주식에 대한 고민이 아니더라도 어떤 내용이든지 편하게 이렇게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실시간으로 톡방 상황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럼 저는 다음 코너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코너는 주시강 종목 클래스 시간입니다. 일부에서 못 다뤘던 이슈 종목에 대해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HLB인데요. 오늘 나노젠의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권리를 인수했다는 소식에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전문가님, HLB 오늘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HLB 같은 경우는 이제 나노젠의 코로나 백신 나노코박스의 권리 인수 소식에 좀 급등한 모습을 이제 보였는데 현재 이제 베트남에서 임상 3상을 진행 중이죠. 이 나노젠의 이 나노코박 이 글로벌 권리를 좀 인수한다. 이 재료가 굉장히 이제 강한 재료였기 때문에 큰 상승세를 이제 보였는데, 이 바이오주 같은 경우, 특히 최근에 코로나 백신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재료 하나에도 굉장히 큰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트를 한번 보실게요. 네. 차트를 보시면, 재작년 10월이죠. 재작년 10월, 11월 달에 엄청난 재료를 가지고, 큰 상승세를 보였으나, 이게, 이때 수익 실현을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마 이 고점에 굉장히 크게 좀 물려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료 같은 경우를 좀 너무 맹신을 한다기보다는 임상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언제든지 실패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그 임상이 나온다는 소식 하나만으로 주가가 올라가긴 하지만 그 주가를 맹신해서 야 이게 성공을 할 거야라는 그런 스탠스보다는 조금 약간 대응을 항상 염두를 해두시면서 좀 그런 재료가 나왔을 때 순식간에 캐치해서 그 수급을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스탠스를 취하시는 게 바이오 테마주에서는 저는 맞다고 이제 판단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도 이제 시장 안에서 이 재료를 봤는데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만약에 이게 지금 현재 포지션을 유지를 하고 계시다 한다면 지금 재료가 내일까지도 조금 상승세가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 부분은 전 고점 부근에서 좀 저항 매물대가 굉장히 오랫동안 박스권을 형성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돌파를 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라인 45,000원 라인을 목표가로 두시고 이 라인까지만 좀 수익 실현하고 나오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오늘 강세 흐름을 보였던 HLB에 대해서 대응 전략도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루카님이 내일도 상승세가 이어지겠지만 전고점 돌파는 좀 어려울 것 같기 때문에 45,000원 부근에서는 수익 실현을 하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슈 종목 다음 종목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흥 SEC가 2분기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장을 마감 지었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이 종목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신흥 ENC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신흥 SEC 같은 경우에 저도 이제 시장에서 지금 상승세를 거래량이 굉장히 높게 터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유의해서 시장에서 저도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 차트를 보시면 전고점이 현재 강하게 뚫리면서 상승을 했죠. 상승을 했고 지금 현재 상한가가 풀리지 않은 상태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만약에 이거를 진입을 하신다, 진입 시점을 잡는다 한다면 이게 시장에서 이제 재료가 나타나고 그 부분에서 진입 시점을 잡는다면 바로 이 전고점을 뚫는 이 68,500원 라인에서 매수를 진입을 할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가져간다고 한다면 만약에 상한가를 간다고 했을 때는 그 다음 날까지 종목을 가져가 보시고 상한가를 풀린다 하면은 바로 수익 실현을 하시는 그런 스탠스를 제가 제안을 해드리고 싶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재료가 이 시장에서 언제든지 아까 말씀드린 그 인수 사실 무근이라든지 바로 빠질 수 있는 재료 소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진입을 하셔서 수익 중이시더라도 만약에 진입가까지 다시 내려온다고 한다면 바로 본절에서 이거를 좀 쿨하게 보내주는 그런 투자 전략을 투자자분께서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바로 잃지 않는 매매를 하실 수가 있고, 그게 바로 시장에서 좀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자부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을 투자자분께서 꼭 기억해 주시고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서 전고점을 뚫는 이 종목에 대해서 또 차트로 매매점 잡아주셨어요. 만약에 전고점이 뚫리면서 상한가가 풀리지 않으면서 마감을 지었을 때는 전고점이 뚫리는 시점에서 매수를 해봐야 된다라고 하셨고요. 상한가가 풀린다면 그때부터는 빠르게 수익 실현을 하자라는 의견까지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이슈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프트센이 빅데이터 솔루션 사업이 부각되면서 장중에 상한가를 찍기도 했었는데요. 결국에는 막판에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래도 20% 가까운 급등세를 유지하면서 마감 지었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오늘 어떻게 보셨을까요? 소프트센 같은 경우 이제 최근에 이제 비대면 원격 의료 시장 확대에 따라서 이 회사가 빅데이터 솔루션 사업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부각되면서 큰 상승세를 보였는데, 지금 최근에 코로나가 굉장히 지금 심하잖아요. 네. 코로나가 어떻게 보면 이제 생활권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는데, 예전 같으면 코로나를 박멸하자, 없애자라는 스탠스였다면 최근에는 안고 가야겠다, 이거는 안고 가야 될 질병인가 보다라는 것이 커지고 있어서 지금 코로나에 대한 그런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런 거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제 비대면 원격 의료, 이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코로나도 이제 창궐에 있고, 그런 부분에서 비대면으로 지금 원격을 할 수 있는, 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리고자 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그게 더 자극제가 되어서 코로나가 뭔가 더 이제 시너지 효과로 이제 이 시장, 비대면 원격 의료 시장이 좀 더 상승세가 보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센 같은 경우에 이제 차세대 병원 정보 시스템 클라우드 구축 및 운영 사업을 이제 수주를 했고요. 약 3년간 이제 고려대 의료원의 클라우드 시스템 구축을 지금 이미 맡고 있기 때문에 이런 코로나 그리고 비대면 원격 의료에 대한 세상이 이제 수요가 이제 겹쳐졌고, 이 회사가 빅데이터 솔루션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나름 큰 상승세를 보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차트를 한번 볼게요. 네, 차트를 보시면은 네. 소프트센 차트 네.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캔들을 보시면은 어느 정도 이 주가가 움직이는 스토리를 알 수가 있는데, 자, 보시면 전날까지도 이 하락세를 보이던 와중에 갭상으로 장 시작 후에 출발을 했다는 거는 이게 장 마감 후에
장 마감 후 뭐 시간의 거래에서든 아니면 동시호가에서든 이게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 끝나기 전까지는 이 재료가 없다가 장 끝나고 나서 이 재료가 떴다는 건데, 장 마감 후에 이 뉴스나 재료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뭐, 방송에서 이런 말을 해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보통 시장이 끝나고, 보통, 기업이든 어떤 호재성 뉴스를 기업에서는 좀 내곤 합니다. 왜냐하면 장중에는 정신도 없고, 수급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테마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게 자신들의 호재가 묻힐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마감하고는 주가가 당장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도 이제 장을 정리를 하면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일부러 좀 기업에서 장 마감 후에 좀 내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시간에서 좀 주목을 받게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점을 좀 유의를 하셔서 장 마감 후에도 좀 그런 뉴스들을 좀 유심 있게 쳐다본다면 다음날 내 계좌가 좀 플러스가 될 수 있다. 이런 팁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소프트생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자, 정확히 이제 이 저항 라인에서 좀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시청자분들이 좀 차트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고 하면은 전 두 가지만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바로 지지와 저항인데, 이 파동이 그려지는 걸 보시면은 이 주가가 여기까지 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고 다시 내려오는 이런 파동을 그리고 있죠. 네. 근데 이 파동의 이 파동의 고점을 바로 이 저항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이 고점, 이 저항선을 다시 닿으려고 할 때 바로 주가가 저항을 받습니다. 바로 이 지점, 이 저항선을 뚫지 못하고 지금 종가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다음날 만약에 이 재료가 살아있어서 이 주가가 갭상을 해서 이 부분에서 만약 형성이 된다면 이 주가는 더 높이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 종가 아래에서 주가가 형성이 된다고 한다면 이거는 조금 그날 적어도 데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그날 관심 종목에서는 조금 제쳐두고 보는 게 좋지 않을까. 물론 확률적인 말씀입니다. 이런 확률적인 부분에서 좀 제쳐두고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소프트센에 대해서도 또 자세하게 차트로 분석을 도와주셨는데요. 내일도 만약에 갭상승에서 출발을 한다면 상승 여력이 계속해서 남아있다라고 해석을 해도 될 것 같지만, 만약에 오늘 종가 아래에서 시가를 형성한다면 좀 잘 지켜보자,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실시간으로 노란톡방에 관련한 질문이 지금 올라왔어요. 네. 수미상관님이 비대면 원격 진료의 대장주는 비트컴퓨터인데 전체적으로 전망이 좋겠죠?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원격 의료 관련주들, 특히 비트컴퓨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비트컴퓨터는 저도 그 원격 진료에 대해서는 굉장히 대장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최근에 이제 원격 진료 쪽에서 호재가 떠서 좀 높은 상승률을 보였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조금 부담스러운 좀 부분이 있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을 좀 하고는 있어요. 하지만 비트컴퓨터도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본다면 언제든지 자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비대면 원격 진료 부분에서 비트컴퓨터를 항상 넣어놔라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이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IT 교육 사업까지 이제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비대면으로 관련된 그런 사업군을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기업이다. 그런 부분에서도 비대면 관련주 하면은 비트컴퓨터를 떠올려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차트를 한번, 비트컴퓨터를 제가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네. 네, 오늘 비트컴퓨터는 0.5% 강보합권에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1,10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차트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서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에 주목할 부분이, 그 전에 오히려 주가가 지지부진하다가, 이때가 혹시 앵커님 언제인지 아시나요? 언제요? 그 저점이요? 네. 언제일까요? 이때가 바로 네. 코로나가 처음에 나왔을 때입니다. 네. 보통 이제 다른 주가들을 보면은 보통 여기에 주가가 형성되어 있다가 코로나가 터지고 여기까지 이 저점까지 찍고 다시 주가가 상승하는 V자 반등을 보통 보였어요. 근데 코로나 수혜주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전에 주가가 이쯤에서 적정 주가를 형성을 하고 있다가 코로나 때 잠깐 조정을 주고 오히려 그 3배, 4배의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제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에 그런 주가를 나눠서
특히 봐야 되는 게 이제 코로나 수혜주들과 비대면 관련주들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거 같은 경우 이제 최근에 상승을 했다가 길게 본다면 조금 조정세를 지금 크게 보이고 있는데 단기적 추세로 본다면은 현재 저점을 높여가고 있고 상승 추세에서 항상 보셔야 될 부분은 저점을 높여가는가 이 주가가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지지 라인을 그어보면은 추세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지금 오늘 반등이 나온 지점이 바로 정확하게 세 번째 상승 추세 선의 하단 부분이거든요. 신기하지 않나요? 네. 네. 그러니까 이 두 선을 이어 보니 오늘 반등이 나왔던 이유가 특별히 재료가 없는데 이게 반등을 보였다라는 거는 이게 추세선의 지지를 받았구나. 그래서 이 주식이라는 거는 기술적 분석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기술적 분석이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으로 매도 시점도 잡고 매수 시점도 잡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알고 싶으시다 네. 하시는 분들은 네, 제가 이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그런 분들은 노란 톡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술적인 분석까지도 달인이시니까요. 노란톡의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시광 루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만 하시면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8163이라고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전문가님, 지금 다른 코너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주린이슬님이 또 관련한 정보를 질문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인성 정보는 어떤가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좀 짧게 부탁드릴게요. 인성 정보를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인성 정보는 오늘 0.71% 하락을 하면서 2,810원의 종가를 형성했네요. 인성정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IT 인프라 사업을 현재 하고 있고, 헬스케어 사업, 그리고 소프트웨어 도매 사업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주가를 보시면은, 조금 단기적으로 좀 상승세를 크게 보인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인성정보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을 복습을 해보자면은, 방금 말씀드렸죠? 자, 이 적정 주가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가 이 코로나 지점에서 잠깐 주가를 뺍니다. 조정을 주고, 다시 그 코로나 이전보다 2배, 3배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왜 그런지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성정보도 IT 인프라 사업 그리고 소프트웨어 도매 사업 같은 그런 비대면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이전보다 주가가 훨씬 더 크게 올라가지 않았나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 추세선을 보면은 이 하방 추세를 지금 깨는 이런 부분을 굉장히 유심 있게 봐야 됩니다. 이 하방 추세선을 그리고 있다가 다시 상승 추세로 가는 턴어라운드 차트를 지금 그리고 있거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상승 추세를 그리면서 가고 있는데 앞으로 인성정보에 이제 좀 그것을 본다면 바로 원격 진료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을 해봐야 되고 이런 원격 진료 부분에서 한 자리를 좀 차지하고 기술력을 제공을 할 수 있는 게 저도 인성정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지금 만약에 매수 타점을 잡아본다고 한다면 이 지지 저항선인 바로 이 부근 현재 이 부근이 오늘의 반등을 일으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내일 아침 시초가로 너무 큰 갭상을 하지 않는다면은 분할 조절과 비중 조절을 통해서 조금의 비중을 한번 담아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원격으로 관련주들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소통까지도 도와주셨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코너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코너는 톡하는 상담소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시광 루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만 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8163이라고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고요.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이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는 방송이니까요. 톡방 상황 지금 바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어떤 내용이 올라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조금 전에 주린이슬님의 질문에 실시간으로 소통을 도와드렸더니 이렇게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라고 루카님께 인사 남겨주셨어요. 그리고 보니까 8164님이 새롭게 들어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라고 반가워요라고 인사 남겨주셨는데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실버스타님이 출석 체크가 늦었네요. 이 자리에도 유익한 정보 받아갈게요 라고 하셨는데요. 뭐 하시다가 지금 오셨어요, 실버스타님. 하지만 저희 방송은 뒤늦게라도 다시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다시 보실 수 있는 방법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너튜브에 내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 창에서 앞뒤로 스크롤하시면 지난 방송도 다시 보실 수가 있고요. 내외경제TV 다시 보기 이 채널에서는 지난 방송까지도 새롭게 다시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 점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한번 위를 올려보도록 할게요. 조금 전에 BTS님이 방금 무슨 소리죠? 수미상가님이 타다닥! BTS님이 뭐 떨어지는 소리가 너무 크게 나서 깜짝 놀라셨다고. 전문가님. 네. 전문가님이 내신 소리죠? 아, 맞습니다. 네, 네. 범인이시죠? 네, 제가 범인입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지금 방금 놀라셨다잖아요. 그 마이크 연결선이 떨어지셔가지고 네. 깜짝 놀라셨는데. 또 다행이네요. 연결에 지금 이상은 없는 거 보니까. 네, 이상은 없죠. 근데 이제 노란 톡방에 만약에 들어오시면 제 수익률에 깜짝 놀라실 겁니다. 방금 놀라신 거는 일도 갑자기? 아니다. 네, 갑자기.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말을 또 갑자기 돌리셨는데요. 굉장하시네요. 맞아요. 우리 르카님의 노란톡방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 걸로 유명한데요. 그 수익률 표는 제가 잠시 후에 3부에서 혼자 남아있을 때 어떤 종목으로 큰 수익을 내셨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수익률 궁금하신 분들은 3부까지도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또 들어오신 것 같아요. 지금 건구혜님도 들어오셨고요. 땅이님까지도 새롭게 들어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루카님은 미남님이 가쁜 수익률이라고 또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해 주셨어요. 속 시원해. 그리고 BTS님이 수익률로 마이크 하나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전문가님 수익률 정도면 마이크 몇 대를 또 사주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혹시 그래서 지금 함부로 다루시나요? 제가 뭐 그런 건 아닌데 네. 네. 당황스럽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톡방 상황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그럼 종목 상담 저는 바로 이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고민 종목은 파미셀이고요. 매수가는 18,500원, 비중은 3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오늘 파미셀 같은 경우에는 종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2.53% 조정을 받으면서 17,350원에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전문가님, 파미셀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파미셀 같은 경우 이제 최근에 시장의 실적주들을 제가 주목을 해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2개에서 3개 기업들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나타내면서 실적들이 좀 잘 나오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 주가에 엄청 큰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파미셀 같은 경우도 상반기에 이제 최대 실적 상승을 하면서 달성을 하면서 상승세를 보인 이제 기업이라고 아시고 계시면 되겠고요. 또 이제 가장 큰 재료가 바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이제 모더나 코로나19 백신의 이제 위탁 생산 기대감 속에서 바로 필수 의약품이 MPEG를 생산한다. 이 부분에서 좀 가장 큰 재료를 가지고 있지 않나. 그래서 실적 플러스 필수 의약품 MPEG 생산 그 재료가 좀 합쳐져서 최근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전에 그 코로나가 이제 발생하고 그때 이제 주가가 너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자, 차트를 한번 보실게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제 코로나 때 이때 저점에서 여기까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 부분을 보면은 굉장히 급등한 모습을 볼 수 있죠. 근데 차트를 줄여보면은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작게 느껴지지 않을까, 이 변동성이 작게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를 차트를 이제 키워서 보면은 이 안에서도 굉장히 변동폭이 크게 나타나면서 이 단기적으로 변동성을 줄 수 있는, 그리고 수급을 이제 많이 받고 있는 종목이라고 좀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좀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재 최근에 코로나가 계속해서 발발을 하면서 생활 코로나권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저점을 높여가면서 상승 추세를 좀 만들고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상승 추세를 만들긴 하지만 현재 박스권을 계속해서 만들면서 이게 잘못 진입을 했을 경우, 만약에 이 박스권이 돌파를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들어가다가 만약 여기서 진입을 했다.
근데 돌파를 하지 못하고 조정을 준다면 굉장히 또 큰 하락세가 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점은 항상 유의하셔서 그 박스권 그리고 상단 추세선의 하단에서 진입을 항상 하시는 거를 제가 추천을 드리겠고요. 바로 이 자리죠. 하단, 박스권의 상단보다는 하단에서 좀 잡아서 같이 올라가는 그런 매매 전략을 택하시면 좋겠고요.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이제 재료가 중요합니다. 이 임상이 뭐 실패하고 성공하고 그리고 이 의약품 회사에서 만약에 이게 코로나에 효과가 있다. 이런 뉴스들이 굉장히 큰 상승세를 보이기 때문에 항상 뉴스, 적어도 본인이 들고 있는 그런 기업의, 바이오 기업의 뉴스들을 항상 체크를 해놓으시고, 등록을 해놓으시고, 실시간으로 알림을 받든, 저의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정보를 받든, 그런 부분을 항상 체크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부분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2부 첫 번째 고민 종목 파미셀에 대해서 자세하게 내용 도와드렸고요. 빠르게 다음 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민 종목은 진원생명과학이고요. 매수가는 46,800원, 비중은 15%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진원생명과학은 4.76% 크게 조정을 받았네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뭔가 대표주로서 예전부터 많은 좀 주목을 받았죠. 네, 진원생명과학이 이제 의료용 심지 그리고 바이오 의약품 사업을 이제 영위하는 업체인데 이 바이오 의약품의 CMO 사업 그리고 폴리스미드 이제 DNA 기반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로서는 어떤 재료가 있냐? 바로 DNA 백신의 피내 접종 그리고 비강 내 접종 병용 임상 연구가 바로 FDA 승인 소식이 나면서 좀 소폭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에 이제 mRNA 메신저 리보엑산이라는 그런 모더나와 화이자에서 만드는 그런 방식의 이제 코로나 백신이 굉장히 이제 뜨고 있는데 이 mRNA 테마 속에 이제 진원생명과학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mRNA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네. 그 방식 코로나 백신을 만드는데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mRNA는 바로 이 RNA라는 그런 일부의 이제 세포의 조직이죠. 세포의 조직을 떼어서 거기에 코로나 백신의 염기설과 같은 것들을 맞춰서 다시 집어넣는 좀 어떻게 보면은 기술적으로는 좀 굉장히 좀 고급 기술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mRNA가 최근에 문정부에서도 이 mRNA의 이제 백신을 밀어주고 생산하는데 굉장히 힘을 쏟겠다. 거기에 있어서 이제 SK 바이오스 그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와 연관된 대정화금이 굉장히 큰 상승세를 이제 보였죠. 그런 부분에서 mRNA에 대한 좀 주가는 앞으로도 좀 주목해 봐야 될 필요 있다. 또 이제 노란톡방에서도 mRNA에 관련된 뉴스만 나오면 저는 바로 들어가서 수익을 보고 나온 이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mRNA에 대한 종목은 굉장히 유심하게 지켜봐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진원생명과학도 한번 차트 한번 봐볼게요. 네. 네,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현재 금일 중요한 좀 지지 라인을 조금 무너뜨리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디서 진입을 하셨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게 홀딩을 하신다면은 바로 여기 보이는 이 매물대 지지 37,000원 라인 지지까지 버텨보되 만약에 여기가 무너진다면 비중은 꼭 축소해서 가져가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이오주는 대부분 재료로서 큰 상승세를 보이기 때문에 이 진원생명과학을 핸드폰 뉴스 알림을 설정해 놓으시고 항상 귀 기울이는 그런 그리고 대응을 항상 빠르게 하실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37,000원이 무너진다면 비중 축소를 하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리고 mRNA에 관련한 종목들은 계속해서 관심 가져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도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해서 세세하게 대응 전략 세워주시는 우리 루카님인데요. 루카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루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8163이라고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그럼 바로 다음 종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제약바이오 쪽이네요. 동국 RNS고요. 매수가는 6,269원, 비중은 3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동국 RNS는 0.42% 상승하면서 4,75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전문가님, 동국 RNS는 어떻게 대응해보면 좋을까요? 네, 동국 RNS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마를 먼저 말씀드리면 바로 이제 반도체 핵심 소재인 이제 휘토류 관련주로서 굉장히 유명한 이제 주가죠. 네. 앵커님 왜 웃으시나요? 아닙니다. 아, 네. 집중하고 있어요. 집중하고 네. 계시죠? 네. 바로 휘토류 관련 섹터입니다. 네, 휘토류 관련 섹터이고, LG화학과 그리고 SK이노베이션, 배터리 합의 소식에, 2차 전지 테마 상승으로 급등을 했던 종목이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미중 전쟁이 한창 이어지고 있죠. 네. 미중 전쟁이 한창 이어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휘토류로 중국이 굉장히 그걸 협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든 아니면 우리나라도 심지어 협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왜냐하면 중국 내에서 거의 전 세계 90% 이상을 휘토류를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 휘토류가 바로 반도체 핵심 소재예요. 그리고 어떤 중요한 그런 테크적인 물건을 만들 때 휘토류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동국 RNS도 같은 테마로 묶여가지고 지금 현재 가고 있다. 동국산업그룹의 이제 계열 회사인데 바로 제광용 내암을 생산하는 판매를 하는 업체예요. 그래서 이 휘토류와 관련 이 철강 그리고 좀 보석 같은 이런 그거를 다루는 기업이기 때문에 만약 휘토류가 만약 올라간다 한다면 이 동국 RNS를 항상 주목을 해봐야겠고 이분이 이제 진입가를 보면은 일단 비중을 제가 말을 안 해드릴 수가 없는데 비중이 바로 30%예요. 네. 진입가를 한번 봐볼까요? 진입가를 본다면 6,270원. 6,270원의 진입가가 비중 30%다. 자, 이분은 만약에 제 노란톡방에 계시면은 한번 혼나고 갔습니다. 네. 제가 어쩔 수 없이 이거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 이러한 고점에서 비중에 30% 넣는다. 어디서 정보를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리 좋은 재료라도 그 재료가 내 귀에 들어온 순간 그거는 더 이상 히든 재료가 아닙니다. 숨겨진 재료가 아니기 때문에 비중 30%를 이러한 진입가에서 넣는다는 건 굉장히 무모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게 올라갈 것 같아서 내가 못 참겠다 한다면 좀 맥점에서 분할로 매수를 해보는 훈련을 좀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이제 맥점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바로 이 부분 주가가 파동을 그리면서 한번 조정을 주죠. 조정을 주고 다시 올라가는 이 부분이 바로 다시 내려왔을 때는 지지 부분이 됩니다. 자, 네. 차트를 제가 줄여서 보여드릴게요. 자, 보여드리면 자, 여기서 이 주가가 파동을 그렸습니다. 파동을 그리고 다시 조정을 왔죠. 이 조정을 주고 다시 올라갔는데 이 조정을 준 자리, 이 자리가 나중에 이 주가가 보면은 자, 이 주가가 이 조정 자리에 다시 왔죠, 앵커님? 네. 네, 왔는데 여기서 바로 이 주가가 다시 한번 지지를 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한다면 만약에 매수를 한다면 바로 이 반등세, 적어도 이 정고점까지는 이 반등세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단순한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요한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서 매수 시점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다시 이게 저항을 받아서 다시 이 지점에 다시 한번 닿는 자리가 나오죠. 이 지점에서 다시 매수를 합니다. 다시 매수를 했을 때 만약에 이게 무너져 내린다 하면 바로 손절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대응 전략까지 가져간다면 굉장히 확률적으로 계속 수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계좌에 빨간불을 계속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또 왔네요. 벌써요? 아쉽네요, 전문가님. 네, 아쉽네요.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이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많이 접수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진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저는 잠시 후 3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